이게 그 종합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로 자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제일 불리한 거는 재수생하고 강남권 애들이 제일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수능이 중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약간 그 이외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거고, 제가 최근에 전국의 학교를 몇 군데 가서 선생님들 교육을 했어요. 학교에서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자기들이 바꾸겠다고. 근데 시골, 뭐 목포 이런 데 있는 학교인데 강남보다 더 발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과 학생이 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화학이랑 생물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올해부터 4개를 계열에 따라 다 선택하게 해줍니다. 거기다 심화 과목도 개설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잘못하다가 여기서 이제 발빠르게 대처를 못하는 학교는 굉장히 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나중에 학부모 총회나 아니면 학교 총회에서 건의할 게 있으면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 학교가 할 수 있는 건 최소한 하기에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작을 할 때 저희 자료는 75페이지에 제가 할 PT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보시면서 메모를 거기다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선 전형의 구조를 보니까 여기 나오지만 수능으로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전국으로는 33%밖에 안 됩니다. 33%. 그리고 서울의 15개 대학이 37%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잡아도 40%를 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수시가 60% 이상인데 상위권은 또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에서 수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대학 입시를 논하기 어려운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수시가 이렇게 많은데도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수능 잘 봐서 대학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토요일 오전 교통 정체가 똑같아요. 걸어가는 게 빠른데 차 타고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를 보니까 옛날에는 뭐가 많았냐면 이 논술 전형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논술 전형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종합 전형이 압도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작 지역의 그동안 문제점, 제가 계속 보아온 문제점이 너무 내신에 집착하는 거예요. 종합 전형은 절대 내신 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거가 그 실제 합격을 결정하는데 거의 뭐 30%에 육박하고 있고, 이게 문제는 올해 고3 얘기고 내년, 후년 해가 지날 때마다 점점 여기서 10%씩 빠져서 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이 지금 고1 애들 입학하는 애들은 한 30% 될 것이고 중학생은 40%까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줄어드는 전형이 교과 전형은 그냥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 내신만 잘하는 애를 뽑는 걸 싫어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서울대 지역균형이라는 거 아시죠? 자, 서울대 지역균형의 첫 번째 퀴즈입니다. 첫 번째 서울대 지균이 2005학년도에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됐어요. 10년. 그때 올 1등급을 받은, 전국에서 1등만 내는 거잖아요. 올 1등급을 받은 애가 몇 명이었냐 하면 딱 30명밖에 없었습니다. 30명. 전국의 학교가 1,500개인데 올 1등급이 30명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때 전교 1등은 반장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되게 학교 생활을 나름, 원래 1등이 그런 거잖아요. 놀기도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있고 책도 많이 읽고 이래야 되는데 진짜 그런 애들이 지균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지균이란 제도가 딱 생기니까 모든 애들이 반장 출마에 안 나가는 거야. 내신 따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국의 5, 1등급 애들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3년 후에 30명이 된 애들이 3년 뒤에 약 몇 명쯤 됐을까요? 네, 어머님. 10명, 땡. 예. 네, 맞추셨습니다. 3년 만에 30명이, 여기, 어머님 손 들어주세요. 3년 만에 30년밖에 없던 전교 1등이, 아니죠, 올 1등급이 100명으로 늘어납니다. 뭐가 생겼냐면, 이제, 내신 기술자들이 생긴 거죠. 다른 거 다 안 하고 내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이 어떻게 되냐면, 애가 모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가 그 지준 첫 해에는 특기 전형으로 온 특목고 애들하고 지방 위주로 뽑은 지균 애들하고 과연 얘네들이 따라올까 걱정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걔네들이 평균 성적이 높았어. 성실하니까. 근데 3년 뒤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균으로 온 애들이 다 꼴찌입니다. 책 하나 안 읽고 반장도 한번 안 해보고 자기 생각을 주장할지도 모르고 오지 앉아서 오지선당을 한 애들이 기술자 학교가 또 몰아줘가지고 시험도 쉬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들이 뭐냐면 내신 무용론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울대가 4년 전에 지균도 이제 뭘로 뽑아야 되겠다. 종합전형을 뽑아서 반장 많이 한 애, 책 많이 읽은 애가 내신이 조금 나쁘더라도 뽑는 형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권에서는 지균 선발을 어떻게 하냐면 반장 한 번 하면 0.5점 주고 책 10권 읽으면 0.6점 주고 교내 수상이 있으면 0.6점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비교과에다가 30점 100점을 해놨어요. 그게 지균을 종합전형을 따라가는 거죠. 그 정도로 이 교과전형은 내신만 잘해갖고 대학생활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검증이 된 거고 특기전형은 뭐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거고 논술은 계속 정부가 뭐 하라 그래요? 축소하라 그러죠. 계속 매년 10%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는 우리가 대입을 얘기할 수 없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학교별로 봤더니 서울대가 완전히 종합전형이 2363명입니다. 그리고 정시 꼴랑 766명 24.4%죠. 강남대성에 있는 고등학교 4학년들이 몇 명이냐면 1,5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걔네도 다 못 가. 사실 이걸로 서울대 간다는 건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죠. 올해 보면은 문과에서 어떤 애가 딱 3개 틀렸는데 서울대에 못 갑니다. 딱 3개 틀렸는데. 탐구를 3개를 틀렸는데 100분위가 많이 깎여가지고 서울대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치열하다는 걸 아셔야 되고 연세대학교도 보니까 교과전형을 새로 만들었어요. 연세대학은. 그래서 엄마들이 또 우리 아이가 1등하면 연대 가지 않을까 착각하는데 2단계는 면접도 없이 비교과만 갖고 뽑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이름은 교과지만 그 종합전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480명이 순수 종합전형이고 논술이 683인데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정시가 991명입니다. 그래서 좀 많죠. 27%인데 합하면은 1,700명이에요. 1,700명. 근데 수능이 지금 쉬워지고 있죠. 수능이 쉬워지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1점 차이에 거의 1,000명씩 몰려있어요. 동점이. 그러니까 이거는 동점 표준 점수 하나에 다 몰려있다고 봐야 되고 고대가 종합이 990, 논술이 1,100, 정시가 1,000. 그래서 26%. 스카이를 합해보니까 3,839. 정시가 2,843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노리는 게 스카이를 노리는 작전인 거죠. 종합전형, 1학년 때는 종합전형에 올인했다가 2학년이 되면 종합전형을 포기할 애들은 포기하고 3학년 때 수능에 올인하는. 왜냐하면 수능이 이제 쉬워지다 보니까 선행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능을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논술이나 특기전형 같은 거는 운전으로 예를 들면 눈 오는 날 한계령을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훈련도 돼 있고 선행이 돼 있는 애가 유리한데 수능 시험은 전국의 모든 애들이 보는 거니까 운전으로 치면 뭐랑 같은 거냐면 서울서 부산까지 그냥 고속도로만 타고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강남 엄마들이 뭘 했냐면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유리한 걸 한 거예요. 뭐 페라리 사주고 막 벤츠 사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선행학습 고액과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게 뭐냐면 우리 애는 포니투 타고 간다고 쳐보세요. 그럼 우리 애가 분리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수능이 쉬워지면서 이 경주 대회가 언제 열리냐면 추석날 열리는 거야. 그게 수능이 물수능이 된 겁니다. 뭐 페라리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끝까지 성실하게 가는 놈이 중간에 안 졸면 되는 거죠. 그게 물수능의 효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난처해진 게 사실은 페라리 끌고 3년 선행해놓고 막 이런 애들이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그게 이 물수능의 효과인데 실제로 그런 물수능 갖고 요만큼이 스카이를 가는 게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학교 보니까 뭐 그럼 우리 서강대 가면 되지. 서강대는 607명 뽑습니다. 학교가 워낙 작아요. 서강대가 다른 학교의 반 정도 뽑습니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 축구장에서 공 잘못 차면은 교문을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전교생이 1,800명이야. 그래서 딱 600명 정시고 여기도 성대도 900명, 한양대도 900명입니다. 그래서 한양대까지 전체 인원이 한 1,700명 조금 넘는데 그 중에 6,000명 가까이가 종합전형으로 봤었고 정시는 5,000명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충격적인 건 이 성대하고 한양대는 종합전형을 평가하는데 뭘 안 보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는 내신을 안 보겠다 그랬죠. 내신을 안 보겠다. 그래서 종합전형이 아니고 사실 이거는 비교과 전형이야. 어떻게 보면 활동전형이야. 올해 한양대가 처음으로 내신 안 보고 뽑았죠. 그래서 이제 별일이 다 생깁니다. 학교에서 6등급은 붙었는데 1등급이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존의 사고를 바꿔야 돼요. 종합전형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괜찮은 애냐를 보는 거지 내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선입견이 있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신이 4등급이야. 그러면 우리 엄마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4등급은 전국의 모든 4등급이 똑같아. 그냥 모지기들이야. 모지기에다가 게으른 놈에다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나쁜 놈 이렇게 돼 있어요. 4등급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등급을 분석해보면 어떤 4등급이 있냐면 진짜 게으른 4등급이 반 정도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TV 보고 싶은 게임 하고 싶은 유혹을 못 참는 애들이 4등급 맞아요. 나머지 반 중에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일진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철이 드셔서 고1부터 6, 7 이렇게 등급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네. 이 아이가 대학 오면 발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확실히 있는 거야. 나는 건축을 하고 싶어. 그래서 얘는 그 학원 다니면서 내신 공부하는 대신에 한양대 건축 축제 이런 데를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목표가 건축학과 가는 거지 한양대 서울대 가는 게 아닌 거야. 이래서 그쪽에 충분히 자기의 능력을 보이네.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학교에서 하는 그 오지선다식의 공부가 싫은 거죠. 질문도 안 받아주고 그 다음에 맨날 나가서 야자하고 이런 게 싫으니까 자기 혼자 독서 많이 하고 경험을 넓힌 4등급. 이 4등급 네 부류는 절대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게을러서 나온 4등급은 절대 뽑을 리가 없지만 이 나머지 세 부류의 4등급은 충분히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거죠. 얘네들을 가려내는 게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나머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숙명여대까지가 서울에 있는 15개의 상위권 대학이죠. 이 정도 가면 우리가 호적에서 안 파도 돼요. 장학금 못 받아도 우리가 저기 학비 주고 보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저기 목포대학을 가기 때문에 단체기 안 쓰는. 그러면 이 정도 안에 가는데 여기도 보면은 뭐가 대세냐면 종합전형이 여전히 대세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몇 가지 특이한 학교가 있어요. 이화여대 보니까 정시를 41%야. 다른 학교보다 좀 많이 뽑죠. 이대는 왜 저럴까요? 자,
이게 이대가 낚시질 하는 거예요. 요걸 낚시질 전형이라고 부르는데, 서울대 연고대 가고 싶은 여학생 중에 2개 더 틀리면 서성안을 못 가요. 왠지 아시겠죠?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 한 1점에 1000명씩 있는데 서성안 뽑는 인원이 아까 여기서 봤지만 다 합해봐야 몇 명이에요? 1500, 2500명이야. 그러면 몇 점에서 다 날아가요? 3점. 근데 내가 스카이 갈 정도가 6월 모의고사 계속 나오다가 실전 수능 나서 실수로 국어, 영어 한 개씩 틀리면 4점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걔는 어디도 못 가냐면 서성안도 못 가. 그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대가. 야, 우리 와라. 근데 고3들은 안 가요. 재수한다고. 내가 존심이 있지, 이대 못 간다. 난 재수해서 스카이를 가겠다. 근데 재수생은 어떨 건데?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가 오히려 재수생, 함수생들이 굉장히 괜찮은 애들이 많이 와요. 자기들 표현은 아주 짭짤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따라한 게 여기 중대입니다. 아니, 경희대. 경희대가 남학생들이 이제 재수, 함수생이 삼수, 사수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두 개 실수하면은 서성안이 아니고 스카이 노이드에서 어디 가야 되냐면 경희대를 가야 돼요. 그 다음이 건대, 동대입니다. 50% 가까이. 그래서 우리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요. 스카이를 못 가면 건대, 동대 아니고 다른 대안이 많다고 생각해. 근데 바로 건대, 동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노려야 될 게 뭐냐면 전교 1등부터 20등 사이의 애들은 스카이뿐만 아니고 서성안을 종합전형으로 반드시 노려야 된다. 이게 되게 큰데 전략적으로 보면 이거는 상은 없는 질문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고난이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전국에 일반고가 1525개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순수 일반고입니다. 예를 들면 민사고 이런 데 빼고 휘문고 같은 경우는 휘문고 세화고는 일반고에 들어가요. 자사고긴 하지만 동네 자사고는 우리가 일반고라고 칩니다. 그럼 이런 동네 자사고를 싹 포함해서 1525개의 일반고가 있는데 이 중에 서울대를 수시 종합전형으로 제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어디일까요? 어느 동네일까요? 서초 땡, 강남 땡. 서초 강남이면 제가 질문을 안 하죠. 대구에 경신고라고 있어요. 거기도 아닙니다. 거기도 아닙니다. 양천구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건 상품 없으니까 제가 바로 답을 어디 있냐면요.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고려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여기는 자사고도 아니고 순수 일반고입니다. 순수. 뺑뺑이로 가는. 근데 이 광주의 고려고가 매년 15명 정도를 서울대를 수시로만 15명을 보내요. 수시로. 그러면 전교생이 한 2,000명 아니고요. 걔네 한 400명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울에 있는 일반고랑 비슷해요. 남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특별히 무슨 특목고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데 서울대에 많이 모르는 데는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 뭐냐면 70명이 서울대를 씁니다. 70명. 그냥 순수 일반고고 문이과 합해서 70명이 서울대를 써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무슨 학교죠? 성남고 이런 데서 전교 70등이 서울대 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단 만점. 아니 바빠 죽겠는데 네가 날 데리고 농담하냐. 그래서 일단 담임한테 터집니다. 그 다음에 엄마한테 괄시를 받아요. 네 주제에 무슨 서울대냐. 근데 그 광주 고려고는 70등을 서울대에 쓰게 합니다. 의무야, 의무. 무조건 써야 돼요, 걔네. 그러니까 작년에 몇 등이 간 거예요? 그 70등이 서울대를 갑니다. 내신 3.9등급. 근데 얘가 4등급이죠. 어떤 4등급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필기 꼽혀서 내신을 못 따내. 얘가 공대 중에 제일 센 전기정보공학부를 갑니다. 왜? 얘는 IT에 미쳐서 수학과학은 1등급, 2등급을 받았는데 뭐가 개판이겠어요? 역사.
5등급, 기술과정 3등급, 한문 이런 거 4등급, 5등급 쫙 가는 거죠. 평균에 보니까 3.9등급인데 얘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합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뽑는 기준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뭘로 자르는 거예요? 내신으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고려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광주 고려고에 입학한 애가 1학년 때 전교 100등을 해요. 400명 중에 100등이야. 그러면 거기서는 뭐라 그러죠? 야, 걱정하지 마. 서울대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해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애가 공부할 여지가 있죠. 합니다. 독서도 여전히 열심히 하고 반장선거 나가고 교내 경시대에 참여를 해요. 여전히 뭐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종합전형 대비가 되고 있죠. 혹시 애가 서울대 못 가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한양대를 갑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어떻게 하냐면 전교 100등이 선생님 저 100등인데 서울대 얘기만 나오면 인서울 그래, 가까운 카톨릭대 이렇게 되니까 1학년 때부터 걔는 뭘 안 해요. 이제 독서할 이유가 없어졌고 학교 선생님하고 친해질 이유가 없죠. 추천서 쓸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100등이 3년간 수능에 오리를 해주면 좋은데 얘는 이제 무슨 상태로 가냐면 수능은 3학년 때 하면 되고 책도 안 읽어도 되고 내신도 의미가 없고 그럼 뭐하지? 게임. 이 학교에서 관리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걔를 내신하고 보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수능은 먼 나라 얘기고 이러면서 애의 학업 능력이나 공부에 대한 열정이 뚝뚝 떨어져서 결국 걔는 카톨릭대에 갈까 말까 가면 정말 다행히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합전형의 1순위는 뭐냐면 꼴찌도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저 강동구에 가면은 또 무슨 학교가 있냐면 그 한영고라고 있습니다. 외고 말고. 한영고라고 아세요? 한영고가 서울에선 1등입니다. 한영고가 강남에 있는 모든 학교를 제끼고 평균적으로 서울대를 수시로 보내는 건 굉장히 세요. 올해 한영고가 뭐에서 1등 했냐면 일반고 중에 1차 통과 1등입니다. 25명이 1차 통과합니다. 25명. 정규에서 25명. 일단 원서 거기도 한 7, 80명이 냈고 그 중에 25명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25명이 한영고에 통과한 건 뭐냐면 걔네는 입학 때부터 학교에서 정책이 그거예요. 우리는 꼴찌도 입사전형 낸다. 학생부 준비한다. 그래서 6등급, 7등급 애들이 독서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학생부가 빵빵해지니까 어디 갈 수 있어요? 한양대 갈 수 있고 한양대를 못 가면 건국대, 동대를 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그걸 차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자와 엄마들이 종합전형 신경 안 쓴 덕분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종합전형 경쟁률이 제일 낮아요.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합전형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 당연히 많으니까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학교 생활을 정말 충실히 하면 모든 입시가 대비가 돼요. 자, 1학년을 모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1 애들이 학교 입학하고 나면 한 학기, 반학기죠. 중간고사 때까지 학교 생활입니다. 여기 좀 빠져있는 게 뭐가 있냐면 반장선거, 동아리 가입. 이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반장선거 하다 보면 리더십도 생기고 면접 가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그 북한에서 배워서 전군의 간부화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반장 선거하면 35명이 한 반인데 27명이 출마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캐스팅 보트를 누가 지고 있냐면 출마 안 한 7명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막 4표 받으면 반장 되고 이런 거. 당연히 해봐야 됩니다. 동아리 막 경쟁률 10대1 나오고 막 그런 거죠. 그 다음에 3월에 수능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럼 당연히 고1인데 수능 모의고사 준비를 해야죠. 고1 올라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당장 서점 가서 뭐 사야 돼요? 최근 5개년 3월 수능 모의고사 문제집 사야죠. 풀어봐야지. 그게 바로 수능 대비입니다. 수능 대비 유형을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수능 대비도 돼요. 근데 어떤 놈이 왼수냐?
어머님 저는 오로지 5월에 있는 중간고사에만 목을 걸래요. 이거 하는지도 몰라. 반장 선거 그딴 거 왜 해. 오로지 이것만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내신만 잘하는 쫌생이가 됩니다. 대학이 제일 싫어하는 애. 그리고 얘는 2학년 가면 내신도 망해요. 왜? 2학년 되면은 1학년 거의 학습량이 4배에서 8배가 됩니다. 문과가 4배, 이과가 8배. 근데 꼴랑 그 수화식, 항등식을 석 달을 준비해서 1등급을 받은 애는 그거보다 8배가 늘어난 미적분과 기백이 동시에 나가는 내신을 그만큼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요. 한 번 보고 시험 봐야 되는데 얘는 3번 이상 안 보면 시험 볼 때 불안감에 떠는 애죠. 이런 애들이 시험 공포증 걸리는 겁니다. 자기는 충분히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것만 대비하면 내신도 나중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대학이 1학년 때 1등, 2학년 때 10등, 3학년 때 50등이야. 성적 떨어지네. 왕년에 뭐 이거 안 중요해요. 당장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교내경시 참여하다 보면 서술형 대비하다 보니까 뭐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수리노들이 저절로 준비가 되고 있는 거고, 과탐토 참여하다 보면 면접 준비가 저절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성실히 작성하다 보면 선생님하고도 친해지지만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종합전형, 논술전형, 수능이 동시에 대비가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내신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사고에 빠져 있으면 셋 다 못 가는 거야. 그래서 학교 생활을 제가 학교 선생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이게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채점하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1단계에서 서류에 100점을 줍니다. 2배수에 3배수 뽑습니다. 2배수는 서울대고 나머지 대부분은 3배수 뽑고요. 배수를 많이 뽑는 건 의대들이 많이 뽑습니다. 5배수. 한림대 의대는 무려 10배수를 뽑습니다. 재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자체 검열이 너무 심하다 그랬죠. 동작은 제가 아무만 봐도 전교 20등이 서울대 될 때 엄마가 안 낼 거예요. 아껴서 딴 데 쓰자 그거. 근데 그렇게 자체 검열이 심하다 보니까 한림대 의대가 11명 뽑는데 그러면 10배수니까 110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재작년에 152명이 원서냅니다. 그러면 42명만 떨어지고 다 1차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그때 한림대 의대 낸 애들은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제가 왜 붙었죠? 자기도 붙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왜냐면 110명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 2차 가서 면접 봅니다. 면접은 주로 뭐냐면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 1학년 때 무슨 병원 가서 양로원 가서 봉사활동 했다고 하는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할머니 형아니 뭐니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이제 답이 이런 거죠. 아, 교수님 제가 그런 짓도 했던가요? 떨어지는 거죠. 주로 자기가 한 걸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면접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 처음에 기본 점수 80점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1점부터 100점까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기본 점수를 주고요. 그러면 실제 점수 차이 나는 건 20점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20점을 어떻게 하냐면 기본 등급이란 걸 주고 추가로 조정을 해줍니다. 추가로. 근데 기본 등급은 8점을 줍니다. 그리고 추가 조정 점수가 10점입니다. 최대. 그래서 두 개를 합해갖고 최종 만점이 몇 점이냐면 10점 만점입니다. 그 내신이 10점, 비교과가 10점. 이게 종합전형입니다. 근데 한양대는 여기서 이 내신을 빼버렸기 때문에 저 기본 등급을 뭘로 파악하는 거냐면 선생님들이 써준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읽으면서 채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 등급 8점, 추가 조정이 최대 10점.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기본 등급을 못 받은 애가 역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1등은 떨어지고 20등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준 게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는데 추가 조정 점수는 뭘로 주냐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잘하는 애들한테 추가를 줍니다. 당연히 기계공학과는 뭘 잘하는 애한테, 물리를 잘하는 애한테 추가 점수를 주고, 영문과는 영어를 잘하는 애한테, 역사학과는 역사를 잘하는 애한테 추가 점수를 주는 거고. 근데 기계공학을 온다는 놈이 생물만 잘해. 걔를 됐다 어떻어?
그 다음에 심화를 많이 한 애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요즘 채점 추세는 방과후 학교에서 한 심화도 교과 심화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방과후 학교 중에 EBS 문제풀이반 이딴 건 안 해도 되는데 뭐는 꼭 해야 돼요? 물리 실험반 이런 거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향상도에 대해서 가산점을 줍니다. 당연히 향상도. 반대 과목은 큰 의미는 없는데 이런 거죠. 이과인데 국어 영어를 되게 잘해. 그러면 가산점을 줍니다. 문과애가 수학과학을 잘하면 가산점을 주고. 그 취약 과목은 어떤 거냐면 너무 소수 인원이 해가지고 등급이 애초에 낮은 경우가 있어요. 10명밖에 안 해. 근데 그러면 1등 해도 2등급이잖아요. 10%니까. 그 경우에 손해보잖아. 그거를 여기서 메꿔주는 게 취약 과목입니다. 근데 이건 일반고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받아야 될 추가 점수는 뭐냐면 전공 관련 심화 과목 향상도. 여기가 주로 받을 추가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과는 학업, 인성, 전공 3개의 영역에서 2점, 2점, 6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된 게 무려 6점입니다. 그럼 전공 관련된 게 얼마나 점수가 높아졌어요? 여기 추가 점수도 있죠. 여기에 아예 6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공학 교수 입장에선 생물을 정말 잘하는 애가 평균이 높아도 의미가 없거든. 물리 잘하는 애가 평균이 좀 낮아도 걔가 훨씬 들어오면 공부를 잘 따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반영된 게 종합전형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2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해서 13점이 넘으면 서울대 의대나 경영학과가 가능한 점수고 11점이 넘으면 서울 공대나 서울대 인문대가 가능한 점수고 10점이 연대, 9점이 고대, 8점 되면 서성한이 가능한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8점이 되면 서성한.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저걸 채점을 해보셔야 돼요. 중학교 3학년은 3년치 갖고 채점하고 고1은 올해 거 갖고 채점하고 2학년은 이제 2년치 갖고 채점해봐서 내가 어느 정도 권에 있겠구나를 판단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만든 건데 채점 방식을 좀 더 들어볼게요. 비교과의 경우는 학업에 2점을 주고 인성 전공이 6점을 준다 그랬는데 학업에 들어가는 건 요겁니다. 교내 경시대회 상을 받았냐, 과학탐구 토론대회 상을 받았냐, 글쓰기 상을 받았냐. 그러니까 교내 수상 중에 뭐랑 관련된 거예요? 학업이랑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자동지는 뭐냐면 자율활동. 자율활동이 뭐예요? 반장하고 그 다음에 학교 무슨 특강 같은 거 듣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율활동 하면서 학업과 관련된 거. 예를 들면 학술부장을 했다든가 아니면 학업 담당 관리 뭐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 동아리는 학술 관련 동아리인 거. 그 다음에 진로활동 애들이 대부분 뭐하고 앉아있냐면 홀랜드 검사, MBTI 검사 이딴 거 하고 앉아있어요. 그런 거는 점수 안 주고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진로 담당 선생님하고 의사 되려면 무슨 책을 보고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했다든가 관련된 학술적 준비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점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특이 뭐예요? 선생님들이 써주는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그러니까 이 2점을 어떤 애는 교내 경시를 싹쓸이해서 2점 받고 어떤 애는 독서를 많이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교내 경시 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애는 교내 경시 상 받기엔 선행도 안 돼 있다. 그럼 뭘 많이 하면 돼요? 독서는 까막눈만 면함할 수 있잖아요. 전교 꼴찌도 독서로 2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적순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내신이 4등급이어도 선생님하고 관계를 잘해서 이 아이 장점이 문제가 되면 4등급으로 평가 안 받고 2등급으로 평가받습니다. 얘가 객관식에 약한 거지 서술형이 약한 게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성과 관련해서는 3가지입니다. 리더십, 봉사, 공동체 활동. 그래서 어떤 애는 리더십을 잘해서 2점, 어떤 애는 봉사를 잘해서 2점 각각 받을 수 있고 어떤 애는 여기서 1점, 여기서 1점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런 게
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이 왜 인성을 중시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좀 이따 내고. 자, 교수들 입장에서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생활을 잘하는 애하고 내신은 좋은데 학교 선생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던 애가 있어요. 그럼 누구를 좋아할까요? 학교 선생님하고 친한 애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하고 안 친한 놈은 자기랑도 안 친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인성을 왜 보냐면 고등학교 시기가요. 엄마 아빠가 아닌 어른들과 친해지는 걸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걸 안 한 놈은 중고등학교 때 이걸 안 한 놈은 취업해가지고 금방 잘려요. 다른 어른들하고 사귀어 본 적이 없고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 부장님이 야 오늘 야근하는 게 어때? 노동법 27조에 따르면 그냥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죠. 이게 엄마 아빠를 어른들 자기가 만난 어른이 엄마 아빠가 유일해. 그래서 부장님 너 내일 하루 쉬면 안 될까? 그래서 잘립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걸 배워야 되는 거고 그게 대학 가서 연장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냐 못하냐를 보는 게 이 인성입니다. 리더십이 있는 애 솔선수범하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갈등 상황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하면 자기가 나서서 그걸 조정해서 수행평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점씩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공 소양은 뭐냐면 전공 능력, 전공 의지. 이건 뭔지 아시겠죠? 전공 능력은 기계공학을 해나가려면 뭘 잘하는 게 전공 능력이에요. 물리를 잘해야지. 그 다음에 전공 의지는 뭐야? 내가 1학년 때부터 기계공학과를 오려고 진로희망도 기계공학 이렇게 정리한 게 잘한 거죠. 마지막, 이건 뭘까요? 실수요자. 무슨 아파트 청약도 아니고 실수요자.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되게 쉬워요. 경희대 의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니다. 자, 휘문고 전교 1등이 원서를 냈어요. 그러면 경희대 입학사정관은 얘를 뽑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홀짝 문제입니다. 손을 들어야지. 네. 뽑아야 된답니다. 땡입니다. 왜 오늘? 왜 안 뽑아야 되죠? 너 땡. 자, 뽑아야 되는 건, 안 뽑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정답입니다. 손들어.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휘문고 1등은 경희대 의대 갈 생각이 없어. 걔는 원서를 어떻게 내요?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고대 의대. 다 내다 보니까 한 장이 남아서 그냥 경희대를 들러리로 낸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 갈 확률이 높아요? 앞에 의대를 가고 경희대는 절대 등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경희대 입사관은 휘문고 1등이 원서를 내면 떨어뜨립니다. 똑같은 일이 서울과고 전교 1등, 서울영재학교 전교 1등이 카이스트에 원서 내면 어떻게 할까요? 수희 아저씨가 자릅니다. 왜? 지금까지 개교일에 한 번도 온 놈이 없으니까. 그래서 2년 연속 서울과고 1등부터 50등은 카이스트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항의를 했어요. 왜 우리를 떨어뜨리시나요? 니네는 뽑아도 안 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F 학점, 빵점 처리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집 며느리로 오래가 갑돌이를 좋아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왜 곁다리로 뒀냐면 혹시 갑돌이가 딴 애를 좋아할까봐. 그러고 며느리 되겠다고 왔는데 걔를 며느리로 뽑아요? 총 맞았나? 절대 안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소양에서 실제 오고 싶어 했냐, 실제 올 것이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1차에서 3배수밖에 안 뽑았는데 하나도 안 올 놈들만 줄줄줄 해놨다 전부 다 서울대로 가, 연대로 가면 우리는 못 뽑아. 우리 애는 늙어 죽어야 돼. 아니면 베트남으로 장가가든가. 이 사태를 방지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실제 우리 애 오고 싶었는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평가가 되고 나면 교수님한테 주는 평가표입니다. 잠시 읽어보면 얘는 실존 인물입니다. 여기 A 평가위원 1번이 제가 한 거고 2번이 다른 친구가 한 거예요. 둘이 의견이 갈렸어. 자, 이제 그래서 교과에서 기본 등급에서 저는 7점을 줬는데 그 친구는 6점밖에 못 주겠대. 그리고 조정은 1점씩 해줬어요. 그 다음에 얘는 위대한 게 뭐냐면 이 학업에서 2점을 넘어서 추가로 0.5점을 더 받습니다. 2.5점을 받았고 그 다음이 전공소양에서 1.5점을 받아서 저는 13점을 줬고 그래서 얘는 서울대 의대 1차 통과할 거다. 내기를 했죠. 점심 내기. 제가 졌어요. 여기는 얘는 12점을 줬는데 이 친구는 서울대 의대는 1차 통과를 못합니다. 근데 연대 고대 의대는 합격을 해요. 둘 다. 그래서 연대를 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평가한 거 보세요. 이 각각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입사관들이 평가를 써줍니다. 여기를 학업의 능력 영역을 잠깐 써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업 영역에서의 우수한 성취와 함께 학업의 영역에서도 지원자는 매우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컴퓨터 관련 동아리, 멘토링 동아리, 동물 동아리, 스포츠 5개나 합니다. 요즘 자율 동아리를 마음껏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쟤는 교과 성적도 우수한데 동아리 활동을 5개나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꿈에도 상상 못 하는 거죠. 내신 때문에 동아리를 안 한다. 그 다음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험과 지식 및 기술을 연마하여 자신의 의식적 성장을 도모했다. 저런 애가 대성하랍니다. 자기가 내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시간이 쫓기긴 하지만 그래도 동아리 활동을 자기의 큰 성장을 보고 계속한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많은 활동을 학업과 병행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학생의 능숙한 자기관리, 인성에 들어가는 거죠. 능숙한 자기관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는 자신이 참여한 모임과 동아리, 기숙사에서 대부분 수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죠. 이런 것들로 해서 2점에다가 추가 점수를 더 받습니다. 얘가 만약에 여기서 0.5점 못 받았으면 연대 고대 서류 1차 못 통과했어요. 이 0.5점이 연고대 1차 통과를 보장해 준 거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왜 1등이 떨어지냐? 자, 전교 1등 하면 여기서 몇 점 받아요? 8점 받겠죠. 근데 추가 점수는 못 받습니다. 추가 점수 받을 게 없어. 그래서 8점에서 끝나.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점수를 못 받으면 그냥 8점이나 9점이야. 걔는 최대가 한 서성한이에요. 스카이를 넘어서는 걸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종합전형이고, 저거를 대학이 되게 좋아합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내신만 하고, 자, 나머지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안 챙기는 애. 이런 애들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니면 내신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걸 충실하게 한 애들. 그런 애 도전 정신이 얘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그 대학이 안 망합니다. 오로지 그냥 필기시험만 준비하고 지것만 챙길 줄 아는 애가 들어오면, 그런 애는 한양대를 그런 애가 들어왔다고 쳐보세요. 마지막인데, 한양대가 올해 어떤 일을 저질렀냐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과거 애들을 1차에서 다 떨어뜨립니다. 과거 애들을. 싹! 과거 애들이 올해 무슨 짓을 했냐 하면 학교가 잘못 지도하는 바람에 내신밖에 안 했어요. 오로지 내신. 비교과 활동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사항도 하나도 안 써줍니다. 과거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만한 거죠. 야, 우리는 그딴 거 안 써도 한양대 정도는 다 가. 근데 한양대가 내신을 안 보냈잖아요. 그걸 안 보고 나니까 얘네들 학생부에서 볼 게 한 개도 없는 거야. 동아리 활동한 거 2줄 써 있어. 잘함. 그 다음에 과학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죠. 집중해서 수업함. 그럼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한다면 어딨어? 그러니까 점수를 줄 게 없어요.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갖고 과거가 요즘 멘붕이야. 멘붕.
근데 그거는 한양대가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는 내신 안 보고 활동 보고 뽑겠다. 세부 능력 잘 써줘라. 그런데 안 써준 거잖아.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세종과고 한성과고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중요해요? 아니면 한양대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한양대가 갑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갑의 얘기를 들어야지 을들 얘기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면 옆집 아줌마 3년 전에 서울대 갔다. 우리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3년 전에 이 구조가 아니었어. 선배들 얘기 들으면 안 되고 강남 사는 친구 얘기 들으면 큰일 납니다. 100등 야 다 때려치고 수능에 올이네. 그건 휘문고 얘기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전형의 위대함과 종합전형 우리에게 기회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고1은 지금부터 종합전형 준비해야 되고요. 중학생은 중학교 때 이걸 꼭 해봐야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